2025년 대한민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자료를 읽어보다가 느낀 점이 대한민국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금융투자 시에 선호하는 방식이 예금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87.3%나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식이 9.6%, 개인연금이 1.7% 순서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힘들게 번 돈을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녹이고 또 금융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게 됐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예금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주식 투자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예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은행의 수익 모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면서 예금이자는 낮게 주고 대출이자는 많이 주는 과정을 통해 이윤을 창출합니다. 이게 예대 마진이라는 개념인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이자는 많이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또 저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 이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돈을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도록 가만히 냅두는 게 예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물가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예금으로 돈을 방치하면 사실상 내가 가진 돈의 구매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금한 10,000원으로는 햄버거 세트 하나를 먹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예금한 10,000원이 그대로 통장에 찍혀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실한다는 걸 체감하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뭐길래 물가가 상승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은 통화 팽창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건데,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세금은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표를 얻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세금을 더 걷는 건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집권이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조달하는 대신에 돈을 그냥 찍어냅니다.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통화 팽창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건의 질이 좋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돈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만 금고에 넣어두고 나머지 지급 준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비율의 돈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하면 제가 100만원을 예금했을 때 10%만 금고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 90만원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금한 100만원이 190만원이 돼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은 끊임없이 이어지겠죠. 이 과정에서 원래는 없었던 새로운 돈이 계속 창조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금을 한다는 건 내 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게 냅둔다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방치해두는 겁니다. 내 돈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주식이죠.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금을 한다는 건 내 돈을 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건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인류의 발전에 베팅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반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건 인류의 멸망에 베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식량을 사고 지하 벙커를 만드는데 모든 돈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요.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가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저 9.6%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발전을 믿고 노후 준비를 위해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로 패가 망신했다는 기사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주변 어른들도 주식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로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에
세계 최고의 기업, 이 두 가지 교집합의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에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는데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건 그건 바로 인류가 멸망 직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는 이 두 가지 종목을 충족시키는 종목에 클릭 한 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존 보글이라는 할아버지가 최고의 기업들을 묶어놓은 꾸러미에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요. 질리도록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바로 S&P 500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좋은 게 최고의 기업의 조건을 잃어버린 기업은 자동으로 빼주고 세계 최고 기업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자동으로 편입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계 최강의 나라에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 주식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해지는 길을 매우 빠르게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반대로 전속력으로 뛰어갈 때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기 쉬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알고리즘 때문에 평소에 잘하고 있고 이런 영상을 자주 봤던 사람들만 이 영상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용자에게 큰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한번 나쁜 영상을 접하면 계속 나쁜 영상만 보게 된다는 게 장기적으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